이거 지난 9일 현지 시간으로 일단 김 기자가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이 대한항공 여객기는 현지 시각으로 9일 오후 6시 반쯤 이스탄불에서 출발해서 다음 날 오전 10시 반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륙한 지 1시간 50분 만에 엔진 진동 문제로 인근 바쿠공항에 비상 착륙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이 215명, 승무원 10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승객은 없었는데요. 이후에 동일한 기종으로 임시편을 투입해서 승객들을 인천공항까지 수송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당시 그 관련 비행기 기내 기장 방송 안내 방송 먼저 잠깐 듣고 가시죠. 현재 항공기의 상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안전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현재로서 더 이상의 위험한 사항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항공기는 정상이진 않지만 안전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항공기는 정상이진 않지만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또 아무튼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불꽃 튀는 채 비행을 했다. 이 제목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아찔했던 상황이네요. 조금 전에 그 기장의 안내 방송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상적이진 않지만 안전한 상태로라는 표현을 들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 얘기만 들어도 정상적으로 비행을 잘하고 있어도 약간 이 비행기 흔들림에도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난기류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단 출발해서 1시간 반쯤 지나서 인천을 와야 될 비행기가 일단 가장 가까운 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공항에 이제 목적지를 변경해서 착륙을 한 건데 저 안에 타고 계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바쿠 공항에 도착할 당시쯤에 비행기 오른쪽 날개 부분에서 불꽃이 튀었다. 아이고야. 창밖으로 비행기 날개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긴박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인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또 착륙하는 비행기 뒤로 착륙을 하고 있는데 뒤에 소방차가 쫙 따라와요. 일단 그거 상황만 봐도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차가 따라오는 모습에서도 굉장히 불안에 많이 떨었고 굉장히 큰 사고가 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엔진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하나의 엔진 가지고 3시간가량 비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사히 이제 안전하게 그래도 착륙을 했습니다만 그 승객들이 느꼈을 공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럼 실제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탑승객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이 우르륵하는 소리랑 함께 계속 진동이 엄청 크게 느껴졌었어요. 한 10분 정도 지속이 된 것 같고 그러더니 그 좌석 앞에 있는 화면에 갑자기 화면들이 다 꺼지더니 그 당시에는 정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고 혹시 바다에 랜딩을 하면 살 수 있을까? 자, 심지어 어떤 분은 그 유서까지 남겼대요. 근데 소장님도 고소공포증 때문에 비행기 되게 무서워하신다면서요. 네. 저 고소공포증 때문에 정말 비행공포증이라고도 불리는 고소공포증이 평소에는 제가 공황 쪽 발작 이런 게 전혀 없는데 비행기 탈 때 살짝 있어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비행기를 한번 탔다가 뚝 이렇게 기류 때문에 뚝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 뚝 떨어진 거에 대해서 또 너무 놀랐는데 또 며칠 후에 뉴스에서 비행기가 잘 이륙에 실패해서 막 이렇게 사고가 나서 뒤에 사망한 사건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약간 트라우마처럼 돼가지고 제가 고소공포증이 생겼는데 여기 계시던 분들도 저는 상당 부분의 분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당연히 뭐 울고 손잡고 뭐 굉장히 울기도 하고 유서를 쓰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기도 하고 정말 이제 정말 마지막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분에 따르면 뭐 기장이 뭐 방송을 아까 우리 들었듯이 계속 해주신 것 같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사고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안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약간 트라우마 기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항공사의 어떤 후속 조치, 대처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좀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이제
내려있는 공항은 비상 착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은 걸렸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공항에서 기다려야 하는 부분도 이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호텔로 가더라도 그 호텔이 내가 원하는 호텔이 아니라 난 집에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호텔에 있는 게 불편한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승객이나 아니면 대한항공 측에 각각의 어떤 뭐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제일 이해 못하는 부분은 이건 그 공항 측, 그러니까 그 비행기 회사 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부 규정에 따라서 전자항공 우대권을 이메일로 지급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금액이 24만 원 수준입니다. 물론 그게 내부적 규정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이런 경우에는 그 승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게 왜 지체가 되었고 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내부적 규정을 살펴보니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2시간 이상 걸렸거든요. 그러면 1시간에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전자항공권에 대한 우대권을 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과연 그 승객들이 끝까지 그 항공사에 대한 그 로열티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 뭐 국적 항공사의 그 현직 기장님하고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통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특히 이번 사고 비행기인 A330을 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진짜 베테랑 기장님이신데 승객들의 이 공포감, 앞서 영상에서 보신 그 공포감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기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사고는 그렇게 대단한 사고는 아니라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장들은 이번 사고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해서도 훈련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불안하신 것까지는 어떻게 뭐 말할 수는 없지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지금 뭐 항공사 측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사고의 원인에 대한 뭐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대한항공이 현재 바쿠공항에서 문제 여객기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하는 중인데요. 국토교통부도 이제 사고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서 엔진의 이상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그러니까 저희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더군다나 이 수천 가지의 어떤 가능성을 검토를 해야 되는 이 비행 관련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뭐 어떤 유사한 장면 하나를 놓고 이것 때문일 것이다라고 저희가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죠. 그런데 지난 2019년도에 김포에서 제주로 가던 여객기인데 이번 상황과 좀 비슷하게 엔진에서 불꽃이 이렇게 막 번졌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 보시는 영상인데 자, 왼쪽 날개예요. 왼쪽 날개. 이거. 백 변호사님, 저때 저거 왜 저런 거죠? 일단 지금 제가 저게 탔었으면 제가 보통 날개 보이는 자리에 자꾸 많이 타게 되거든요. 왜요? 그냥 그때 저걸 만약에 봤다 그러면 저도 거의 실신할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 때는 일단 김포공항에서 이륙해서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였는데 그러니까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이륙할 때 엔진에 새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엔진이 고장나면서 저렇게 불꽃이 일고 또 진동을 일고 불꽃이 있는데 저 당시에는 제주도에 도착한 게 아니고 가다가 비행기 이상을 느껴서 다시 회항을 해서 한 30여 분 후에 김포공항에 다시 착륙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승객분 188명 다 부상 없이 무사히 내렸고 또 제주행 대창호편을 제공을 받았는데 일부 분들은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이번 여행 못 가겠다 불안해서 해서 여행을 포기하신 분들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화 탑건 2에도 보면 안 봤어요 아직. 아무튼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이렇게 쫙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아무튼 일단 그 저희가 지금 뭐 이번 튀르키예에서 있었던 사고도 뭐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이다라고 지금 단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뭐 대한항공 측에서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확실한 원인 규명. 일단 승객들이 너무 불안해하잖아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사고였느냐 아니면 우리가 뭐 정비 결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고였느냐 이 부분은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자연적인 사고라 할지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 분명히 대한항공 측에서는 찾아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